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기다리던 산타는 아직 오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이 더 애달게 싸늘한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시장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화요일장인데요. 마감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좀 압축해 보겠습니다. 먼저 포인트 1, 2차 전지 악재와 AI 버블론 지속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 배경엔 두 가지 요인이 상존합니다. 우선 AI 버블론, 쉽사리 수면 아래로 가라앉지를 못하네요. 밤사이 브로드컴이 5% 넘게 또 하락했고 오라클의 회사채 추가 380억 달러 발행설이 맞물리면서 미 증시에서 AI 관련주들 일제히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는 오늘 어떻죠? 유럽연합에서 2035년까지 내연차를 전면 금지하려던 조치를 완화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오늘장 LG엔솔,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주 투심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반등의 요소가 이렇게 부재한 채 AI 버블론 악재가 계속 시장을 리딩하는 모습, 2차 전지 악재까지 추가된 모습, 오늘의 가장 큰 특징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전체 종목수 중 80% 종목 하락입니다. 오늘 반도체 2차 전지뿐만이 아닙니다. 전체 종목수 중 80% 가까운 종목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일단 AI 버블론에 더해 코스피 시총 2위 SK하이닉스가 지금 11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죠. 지수 인덱스 종목 전자닉스의 조정과 함께 LG엔솔의 급락, 조선주, HD현대 중공업, 또 방산주는 계약 공시를 내놔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도통 낙폭을 쉽사리 만회하지 못하자 코스닥도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이 모두 하락하자 여타 사이즈가 작은 종목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투심 위축 현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3. 딱히 호재가 없는 게 악재인 시장, 고로 오매불만 기다리는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되는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시작으로요. 소매 판매, CPI 물가지표가 이번 주 이어서 발표가 됩니다.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우리 시간 18일 오전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어깨가 무거운 마이크론이죠. 오라클 브로드컴이 못다 잠재운 논란을 해소시켜줄 언급을 내놔야 하는 상황. 여기다 또 금요일엔 BOJ 통화정책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으니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이후 엔캐리 자금 논란도 나올 수 있으니 일단 시장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부진한 모습으로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계속해서 장중 내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그러나 마감 직전에 장중 저점을 찍으면서 4,000선 지켜내기도 좀 버거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4,099포인트에서 출발했던 지수는요. 이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 마감 직전에 4,002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2.1% 하락하면서 주가는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전자닉스의 부진과 시총 상위주 안에서 그래도 빨간불을 지켜내고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상승 전환에 성공한 두산 에너빌리티, 한국전력 같은 방어주 성격의 유틸리티 종목일 뿐 대부분의 종목이 좀 대형주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938선에서 스타트를 끊었으나 이내 계속해서 지수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마감 직전 장중 저점 터치한 모습 916선까지 내려갔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이 모두 하락이죠. 비교적 시총 상위주 안에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D&D 파마텍, 클래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으나 그래도 1위부터 10위까지 인덱스 종목이 대부분 좀 하락을 하면서 투심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7,800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6,3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현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 포지션 기록하고 있고 이런 하락장에서 또 개인이 적극적으로 담아줍니다. 거래소에서 개인은 1조 1,5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의 낙폭이 큰 만큼 거시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긴급 진단으로 먼저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오늘 또 처음 인사드립니다. SK증권 이재규 PB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AI 버블론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라클은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을 2028년으로 연기를 했고 회사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 지정 또한 투심 위축 현상을 야기하는 데 좀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
계속해서 하락은 좀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할까요? 박창윤 대표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 연말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산타의 실종을 넘어서 지금 사탄 랠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던 오라클과 브로드컴 숫자로 스크래치 난 부분은 결국 실적으로서 정말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마이크론은 두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디램 가격을 중심으로 재상승하는 랠리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시장의 추정치에 부합하는 실적과 가이던스 발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중요한 분수령은 우리가 목요일 날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늘과 내일까지는 일부 다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 트렌드가 큰 틀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AI 조정 국면에서는 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론 숫자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시장은 눈높이는 매출액 단에서는 128억 불 그리고 EPS 단에서는 대략 한 3.9불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관전 포인트는 그래 지나간 실적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향후 가이던스 자체를 140억 불을 넘어서 150억 불 이상까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현재 OPM 기록을 하고 있는 한 32% 정도 마진율을 넘어서 추가적으로 한 40%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당장의 다음 분기가 아니라 26년 긴 호흡에서 놓고 보았을 때 긍정적인 좀 가이던스를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을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즉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오라클과 브로드컴 숫자로 스크래치 난 부분을 결국 마이크론 실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AI 버블이 아니라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로서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의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오늘 내일까지는 좀 차분하게 좀 시장을 바라보자 이러한 관점에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3,998, 3,997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일단 오늘 내일은 가드를 올리고 좀 보수적으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도 못 갔던 게 코스닥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부진 오늘 또 느껴지고 있는데 로봇주의 순환매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고 바이오주는 또 선별적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주의 어느 정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바이오와 로봇주 중심의 투자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코스닥 전략도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일단 최근 며칠 동안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코스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에 대한 모멘텀들까지 많이 붙어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잘 나왔는데 이 정도로 이제 낙폭이 나온다라는 것은 투심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내가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보수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FOMC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이후에 단기채를 매입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가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주중에 있을 만한 그런 중앙은행들의 그런 정책적인 스탠스, 뭐 일본의 BOJ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관망세가 당분간은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로봇 같은 성장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2차전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정부에서 육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붙어준다라고 한다면 연기금이 2% 정도 추가를 더 하고요. 추가적인 포트의 배분을 더 늘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모험 자본까지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말에서 연초까지는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겠지만 주 후반이 되면 좀 더 명확한 자세,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유효하니 주 후반이 되면은 뚜렷한 방향성이 잡힐 수 있으니 우리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자.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시장을 보시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주 후반에 이벤트가 몰려있는 만큼 조금 더 우리 긍정 회로를 또 돌려보면서 이렇게 하락마다 또 기회가 분명히 될 수 있거든요. 위기는 늘 기회를 수반하고 있으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시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오전장과 오후장으로 나눠서 특징 섹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종목 수 중 80% 종목,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AI 모멘텀에 유효한 종목 아크릴입니다. 이런 신규 상장주로 좀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TMC도 어제 상장 이후에 오늘도 급등 양상을 보여주면서 TMC는 이제 케이블을 만드는 업체죠. 아크릴, TMC, 또 에임드 바이오는 사실 상승폭은 아쉬워요. 그런데 이 삼성 에피스홀딩스 향 종목들 프로티나라든지 다른 종목들보다는 양봉을 지켜내려는 힘은 보여서 제가 또 에임드 바이오를 신규 상장 종목의 섹터로 넣어봤습니다. 바이오가 강합니다. 특히 오후장 들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만 치료와 이제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를 급여화 제도하는 데 있어서 검토를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위더스제약, 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탈모약도 함께 검토 지시를 내렸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대부분의 종목이 빠집니다. 그런데 현대무벡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오후장에서도 일부 좀 시세를 지켜냈거든요. 원익홀딩스, 유일로보틱스, 하이젠 R&M은 또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하락 섹터로 묶어봤고 AI 버블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원전 쪽, 기판 쪽, 그리고 전자닉스가 동반 하락하고 있어서 하락 섹터로 또 묶어봤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에임드 바이오를 향해 보죠. 제2의 리가켄바이오 아성을 노린다. 에임드 바이오, 그러니까 항체와 약물 접합체 ADC 신약 개발 바이오텍 기업인데요. 비상장 단계에서부터 이미 3조 원 이상의 초대형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은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도 그래도 상승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글쎄요, 시총 4조 이상은 좀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박창근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시총 4조 이상 좀 비싼 거 맞습니까? 비싼 거 맞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판단 자체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AI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한정된 수급이 신규 상장주로 지금 현재 쏠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에임드 바이오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사실 따따상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연속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차익 매물 소화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적인 부분이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4조가 비싸다 싸다 이에 따른 판단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일단 에임드 바이오 특징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제2의 리가켄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관련 신약 이런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체 플랫폼 PADC를 보유를 하면서 환자 빅데이터를 갖추고 있다는 게 강점이죠. 2016년경에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고, 관련된 이제 CTO로서 교수가 이런 부분을 창업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빅데이터를 크게 쌓아놓고 있는 가운데 이미 상장 이전에 기술 수출 이전 계약만 3건 3조 원을 지금 달성을 했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기술 이전 계약이 대박이었죠. 베링거 인게라임 쪽에 1조 4,600억 규모로 올해 10월 달에 기술 수출했다는 부분 자체가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즉 상장 전에 라이센스 아웃만 3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서울병원 교수가 이런 부분을 창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쪽에서 스핀오프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투자를 했다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의 수요 측에서도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무려 96%를 넘어갔었고, 그리고 신규 상장한 이후에 뭐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호회수 이런 부분을 15일 이런 부분이 최근에 규정이 바뀌면서 많이 걸게 되는데 거의 100%에 달할 정도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시장 관심 자체가 쏠려 있던 부분이죠. 최소한 이런 부분에서 2조에서 3조 가량을 우리가 시장에서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추가적으로 한 4조 이상 튀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가치가 얼마나 반영이 돼가지고 뭐 5조 이상을 더 넘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확답은 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현재 신규로 이쪽이 편입된 ETF가 없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4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알테오젠의 빈자리를 어디가 채울까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신규 상장 바이오주로 ETF 패시브 자금 수급 유입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 자체는 좀 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용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쪽은 트레이딩 바이 측면에서 그래도 따라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창현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알테오젠의 빈자리 누가 채워줄까요? 결국 ABL 바이오겠죠. ABL 바이오. 에이벨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뭐 이러한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그리고 신규 ETF가 현재 빈집이잖아요. 네. 이런 AMD 바이오 같이 시총이 큰 기업들 중심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차장님도 바이오 잘 보신다고 들었어요. 네. 알테오젠의 좋아합니다. 빈자리 누가 채워줄까요?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은 ABL 바이오죠.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어쨌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지금 ABL 바이오가 많이 훼손이 되면 안 됩니다. ABL 바이오가 많이 밀린다라고 한다면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대장주는 ABL 바이오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BL 바이오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 바이오라는 섹터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선순환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뭐 생물보안법이라든지 CDMO 등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상으로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통 분모가 나왔네요. 교집합은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종목으로 따라가되 또 여타 다른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들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낙폭을 더 키웠던 오후장에도 살아남았던 종목은 있었습니다. 되려 좀 상승 탄력을 더 키웠던 쪽은 K뷰티, K푸드 쪽, K푸드 안에서도 라면 쪽이 되겠습니다. APR 이제 메디큐브 모멘텀 없고 미용기기 모멘텀까지 더해지자 오늘 APR, 달바글로벌, 코스맥스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같은 미용기기 쪽도 선전을 하고 있고요. S&D를 비롯해서 우리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지금 K라면 수출 급증에 따른 호조 양상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증권주도 오늘 한국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일부 증권주들 되돌려주는 힘을 보여주는데 상승 탄력이 썩 시원하진 않습니다. NH투자증권, 대신증권은 좀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한국 금융지주의 시세가 좀 돋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오늘 빠지고 있는 쪽 2차 전지 오늘 크게 빠지죠.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해서 ESS 배터리 모멘텀 있었던 LG엔솔 하방 압력 크고요.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 쉬어갑니다. SK하이닉스, HD현대, 중공업. 하이닉스는 이제 11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고 여기에다가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 삼성바이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전력을 제외하고 KTNG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 빠지고 있고요. 고려아연은요. 어제 개장과 동시에 급등을 하고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잖아요. 어제의 상승 탄력도보다 오늘의 낙폭이 더 큽니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고려아연의 낙폭이 크다는 부분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오후장에서의 질문 2차 전지를 향해 보죠. 지금 유럽 쪽에서 그나마 전기차 캐즘 구간을 가장 빨리 해소시켜줄 국가, 중국과 유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럽에서 2035년까지 내연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려고 했는데 이 조치를 좀 완화할 것 같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전고점 수준까지 아직 2023년에 그 뜨거웠던 2차 전지주 가격대까지 가기에는 아직 조금 더 멀어 보이는데 지금부터도 좀 조정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둬야 되는 신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낙폭이 좀 더 커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를 볼 때 얼마 전에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뭐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전반적으로 잘 나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벤치 쪽에다가 2조 정도의 수주를 진행이 됐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FP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졌는데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많이 받아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해볼 부분이 뭐냐면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판매량이 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점유율은 늘지 않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북미 쪽 같은 경우는 전기차 쪽에 대한 판매량 자체가 많이 늘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구조적인 성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분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첫 번째는 AI라는 트렌드겠죠.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두 번째 포인트죠.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메리트는 전 충분히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야 라는 관점보다는
미국이 중국을 규제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취지로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 같은 경우는 전 지금부터도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이유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만 추가적으로 밀리지 않는다면 2차 전지주 또한 하락이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면서 다소 좀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으니만큼 2차 전지주의 반등 힘차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3시 19분이네요.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조금 멀었는데 그래도 한번 빨리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8초 정도 남았네요. 일단 양시장도 동시호가 상황에서 올라왔어요. 예상 체결지수를 보니 보합권까지 올려세운 양시장 정말 변동성이 극심하네요. 코스피는 2.1% 하락 마감, 코스닥은 2.3%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 화면은 잠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2.1%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코스닥은 2.3% 하락 마감, 코스피 4,000포인트 밑에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전했던 종목을 찾아보자면 K뷰티, K라면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APR 반등과 삼양식품의 반등, 우리 박창근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APR이나 삼양식품 같이 어느 정도 경기 방업 종군에 속하는 이런 소비주들의 반등 같은 경우는 썩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래도 주도 섹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테크나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 자체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실적과 숫자가 동반 받침이 되는 지금 화장품과 라면을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는 그만큼 시장의 약해진 체력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오늘 화장품 올라오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을 찾고 있지만 한국과 영국과는 뭐 FTA 체결 사실 이런 부분에 누가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그리고 환율도 지금 76원대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환율 같은 경우도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 외인들의 순매도세 전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런 실적과 더불어서 지금 AVCNC가 신규로 부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압도적인 일환인 APR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로 지금 시장 수급 자체가 한정된 수급이 몰리는 부분 자체는 결국은 시장은 AI에서 빠진 수급이 경기 방업 종군 그 안에서 그래도 숫자가 찍히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으로 몰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밀양 2공장 가동 이후에 단계적인 모멘텀 공백 보강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캐펙스 늘려놓은 이후에 이에 따른 대손 충당 같은 경우가 비용 단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성장이 단기간으로 플랫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 크게 밀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2월 초에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라멘 수출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를 숫자로서 연결을 시킨 만큼 삼양식품과 APR 상승 이런 부분은 개별적인 종목으로서는 반갑긴 하지만 시장 전반으로 놓고 보아서는 개인 좀 뭔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시면요. 양지사, 신라섬유, 서울평가정보 즉 지수에 역행하고 있는 이런 지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아무래도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전까지 눈치 보기 양상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APR이나 삼양식품이나 환율 급등하면 좀 유리한 종목 맞나요?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수출주로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좀 아쉽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개별적인 이런 종목들 내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들도 환율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따라서 이제 외화 그러니까 달러로 받는 부분이니까 유리하는데 오히려 지금 외인들의 수급 때문에 더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 그 안에서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이재규 차장님께. 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된 바 있으니 투심이 더욱더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 또 지금 연내 개정안이 또 나올 거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SK하이닉스의 투자 경고가 언제 해지되냐 이 부분 투자자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하이닉스가 또 투심이 다시 회복이 되면은 또 지수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일정 다 소화하면 12월 말 뭐 연초 다시 랠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좀 냉정하게 따져보면 연말까지 거래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에는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변동성이 덜할 것 같아요. 그 덜하다라는 것이 하반 경직은 어느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이크론에 대해서 실적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마이크론은 실적을 내놓고 나서 좋은 실적을 내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밀렸던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추가 조정을 염두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드리고 싶고,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도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었거든요. 자금이 방금 전에 대표님께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쪽으로 조금씩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부러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긴 호흡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려 SK하이닉스는 좀 낙폭을 회복하는데 다시금 좀 추세 상승으로 전환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하락장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두 분이 오늘 일장에서 바라보시는 매수 기회가 되는 종목 좀 여쭤보고 싶어요. 박창현 대표님 어떤 종목에 자꾸 시선이 가세요? 개인적으로 전력 설비 참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 AI를 통해서 지금 버블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돈을 많이 투자했어. 그러면 이에 따른 수익성, 돈을 어떻게 벌고 얼마나 벌 건데 언제 벌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섹터가 크게 보아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와 그리고 지금 전력 설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침만 하더라도 전력 설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다가 시장이 추가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와중에 환율이 튀고 외인들의 수급 이탈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같은 초과압 변압기와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이 배전 변압기 쪽에서 최근에 부산 신공장 준공을 통해 초과압 변압기 쪽으로 뛰어들고 있는 그 성장 캐펙스 6천억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밸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산일전기 같은 경우가 가장 싸요. 2.8% 정도 좀 빠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내년 실적 추정치 대비 31배,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34배, 30배가 훌쩍 넘어가는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26배와 산일전기는 21배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오히려 전력 설비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바스켓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즉 AI로 실제 돈을 벌고 있으면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지금 담아보자.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AI 버블론에 지금 걱정에 동조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러면 AI로 수익화가 되고 있는 쪽을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전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재규 차장님은 어떤 쪽에 시선이 가십니까? 네, 저도 일단 뭐 조정폭 기준으로 봤을 땐 반도체도 꽤나 밀렸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상황은 아니고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보유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과물 자체는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코스닥을 육성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변동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26년 동안의 평균적인 흐름을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월 달과 2월 달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정책적인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자금이 유입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1월 달과 2월 달에 좋았었다라는 그런 계절성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전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한 비중 조절이라든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종목을 하나 타겟팅해서 매매하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ETF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연말부터 연초까지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지수 상품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네.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매지온 있는 왜 이래요, 기업들도 좀 매지온? 있죠. 매지온 같은 경우는 제가 개별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네네. 오늘 뭐 아까 전에 에임드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쨌든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라는 것은 빅파마한테 선택을 받았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제가 좋다라고 이야기돼서 진행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빅파마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되어 있어서 메리트가 부여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이야기할 때 대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구조적인 성장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미국이 약가 인하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글로벌 베스트 셀링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많이 팔린 제품들 같은 경우도 특허가 만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에 놓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코스닥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창현 대표님께 한 질문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고 전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으니 원전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원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자체를
좀 털어내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뉴스케일 파워나 오클로 같은 경우가 주가 하방 압력 자체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저가 부분에서, 그러니까 최근 한 두어 달 상승 랠리 이런 부분에서 떨어진 이후에 저가 부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사실 최근에 어느 정도 모멘텀 부족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AI 테마로서 촉발이 된 이런 연료전지, 원전, 전력 설비, 그리고 그를 넘어서 반도체까지는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었던 우주 항공 쪽, 로봇 쪽 이러한 쪽으로 순환매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투심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고 있었던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대로 바이앤홀드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신규로 트레이딩 바이 접근은 약간은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한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듯 싶습니다. 코스피 체감 온도는 영하권이란 말이 절로 나오는 하루였는데요. 여전히 풀리지 않은 AI 수익성 논란이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물가, 고용 같은 굵직한 경제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잔뜩 긴장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외국인마저 이틀 연속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시총 상위주들을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은 더욱더 아쉬웠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춥다는 말이 딱 맞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힘없이 밀렸습니다. 연말이라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를 기다렸는데 우리 증시에는 파란불만 가득했습니다. 장중한 때 굳건할 것 같았던 코스피 4천선을 내주기도 하면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는데요. 마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결국 4천선을 내주면서 2% 넘게 급락하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920선 내주면서 916포인트로 2.4%대 하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유난히 파란불이 많아서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지는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시장에서도 K열풍만큼은 뜨거웠습니다. 뷰티와 푸드는 활짝 웃은 반면에 믿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희비가 엇갈린 테마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시장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소비재입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K열풍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뷰티면 뷰티, 푸드면 푸드. 이렇게 찍히는 수출 실적마다 성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잘 될 거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처럼 얼어붙은 하락장 속에서도 비교적 굳건하게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화장품주 단에서는요. 그래도 5% 넘는 강세장이 좀 펼쳐지는 종목들이 꽤 있었습니다. 에이블 CNC가 오늘장 13,000원 육박하면서 15%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뷰티스킨이라든지 메타랩스까지 8%대 상승세, 뒤를 이어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71,000원을 상회하면서 7%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 시장의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른 건 이번에도 AI 반도체였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AI 거품론이란 먹구름이 좀처럼 거치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힘없이 주저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1.9% 하락하면서 102,800원으로 마무리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조금 더 흘러내리면서 오늘장 53만 원을 지지해주긴 했지만 전일 종가 대비 4%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듯 대장주도 그랬고요. 소부장부터 AI 반도체까지 나란히 파란불을 켠 가운데 온디바이스 A 관련주 내에서는 5%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AD 테크놀로지가 6%대 약세, 태성 역시도 51,700원 선까지 밀려났고요. 네페스가 오늘장 15,930원으로 5%대 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2차 전지의 낙폭도 깊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든든하게 받쳐줘야 할 양대산맥,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동반부진하니 지수가 버텨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ESS 시장계와 기대감에 열심히 달렸던 만큼 2차 전지는 숨고르기 치고는 꽤나 가파른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소부장주에서 좀 하락세가 깊은 모습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수대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고려행 같은 경우에는 전일 상승분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R&2 테크놀로지 16%대 약세,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도 8% 내외의 하락세를 보여준 가운데 에코프로는 101,300원 선까지 후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라고 다 같은 2차 전지는 아니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에는 한 줄기 빛이 들었죠. 간밤 테슬라가 안전요원이 없는 무인 로보택시 주행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관련 부품주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타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막판에 조금은 흘러내리면서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절대값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 함께 체크해보시죠. 그동안 주도주 자리를 넘볼 정도로 무섭게 치고 올라갔었는데 오늘 뜻밖의 돌부리에 걸렸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표 로봇 기업이죠. 아이로봇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죠. 이 충격파가 국내 증시까지 전해지면서 로봇주 전반이 오늘장 크게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DIC가 두 자릿수대 약세를 보여줬고요. TPC 역시도 22,500원대까지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하이젠 RNM까지 기본적으로 9%, 5%가 넘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성에어 로보틱스가 8%대 약세 그리고 휴림 로봇까지 그리고 좀 특징적으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가파르게 빠져나간 점까지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디링룸입니다. 오늘 외환시장 동향 우리은행 이만율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왜 이렇게 상방 압력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1,476원도 찍었어요. 상승의 원인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 환율은 1,468원에 출발했습니다. 어제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키워서 하락 출발했지만 이 장 초반부터 환율은 오름세로 전환해서 1,470원대 중반까지 올랐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부진했고 또 외국인 순매도가 나오면서 환율을 촉발했던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엔화나 위안화가 강세를 보였는데 원화만 유독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회피 분위기 속에서 이 주식시장의 부진이라든가 또는 이 수입업체의 달러 실수요 매수세가 이 환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만을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간의 이 외교적 마찰이 커지면서 대만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오늘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는 연준의 정책 경로를 결정할 이 미국의 11월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고용지표 발표가 환율의 변곡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대만 달러 약세 현상과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기조가 조금 동조화됐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이만율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